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걸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왜냐면 1차 함수에도 했었고 2차 함수에서도 했었고 요리함수에서도 했었고 무리함수에도 했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부 다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시나 몰라? 2의 y는 야 네? 4의 x의 제곱 뭐 플러스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뭐 최소값. 근데 x가 뭐 1과 4일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약간 대가리가 이게 걸리나 몰라? 아, 삭 걸리네. 네가 여기 앉아라. 여기 앉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화면에 8분의 1을 먹고 있어. 자,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어? 치환을 이용해서 2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치환을 세리면 여러분들 t에 관한 애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범위를 t에 관한 범위로 바꿔줬어야 됐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16까지로 바꾸고 이제 최대 최소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대충 꼼꼼하게 때려 먹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쪽이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최대값은 차마 못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생판 처음 보는 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래프 혹은 복잡한 함수야. 이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럼 몰라. 내가 어디가 최대 최소인지 뭐 극대국수 해가지고 우리가 3차도 4차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지 뭐 최대 최소는 할 건데 안 그래요? 얘 봐봐. 몇 차야 이거? 6차야 6차. 6차인데 이거 전개해가지고 6차 함수 만든 다음에 막 증가표 그린 다음에 6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제 뭐 이지랄로 해서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 최대 최소 구할 거야? 이러면 피똥을 산다고. 무시막지하기 힘들어요. 이거 전개하는 거부터 이미 끝났고 이거 정리해서 또 미분해가지고 극대분수 그 증가표 그린 다음에 또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막 하려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아이들 그리고 함수가 너무 복잡한 애들은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좀 간단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3, 4차까지밖에 안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차가 이렇게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기 안쪽을 그냥 딱 때려박아가지고 다 t로 치환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3차에 대한 함수를 우리는 쉽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아까도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범위가요 무조건 바뀝니다. t에 관한 범위로. 자, 물론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 정도 계산이면 이제 t에 대한 범위가 그냥 뭐 대충 암산으로 나올 텐데 최소값이 몇이야? 2입니다. 최대는 6 이렇게 되겠다. 이해돼? 자, 요게 x-1의 제곱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얘는 무조건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지? 왜냐면 x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2니까. 언제가 제일 크냐 하면
1에서 더 먼 값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크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치환이 된 거기 때문에 t의 범위가 2에서 6까지가 된다 이거야. 이해돼? 그래서 복잡한 애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치환을 이용을 해야 하고, 치환을 했다면 치환된 범위까지 같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5인데 t가 2에서 6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3차 함수는 우리가 이제 ft라고 해서 t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t 프라임은 3t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니까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서 띠리링 t는 0, t는 4 이렇게 될 거고요. 2와 6에서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어디가 최대 최소인지 이제 보시면 알겠죠. 그지? 당연히 t에다가 이제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고요. 아마 둘 다 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쪽으로 갔을 때 거의 막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6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일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6을 집어넣으면 여기 6의 세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라 이거 연산 안 해야 되니까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보다는 이쪽에 포커싱이 되어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비단 수2에서만 중요했던 게 아니야 여러분들. 수 하에서도 중요했고 수1에서도 중요했고 수3에서도 중요했어요. 계속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72번도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x가 fx 안쪽으로 꼬라박히기 때문에 gx를 t라고 치환하고 새로운 범위를 설정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77번 해봅시다. 자, 구간 마이너스 2와 4에서 fx는 3차 함수고요. 다음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킬 때 f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가에서 알아낼 게 무지하게 많아요. 자, 우선은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고 했으면 f'x는 0의 두 근이 뭐란 얘기야? 1과 3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f'x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곱하기 그렇지,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왜 여기가 3이냐? 이 새끼를 미분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최고차항이 앞으로 기어 나오면서 3이 곱해질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진짜 실제로 미분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a의 값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6, b의 값이 9 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쟤는 3차 함수인데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x가 1일 때 x가 3일 때 그 값을 가지면 이렇게 포메이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자, 아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중에서
누가 최소일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미친놈처럼 쭉쭉 작아질 거니까 내가 예상하기엔 얘를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고 a와 b 값이 구해졌으니까 마이너스 25라 그러면 c가 구해질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단순 산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원리가 이렇다고. 쭉 밴드 가운데.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의 거의 90%는 여기에서 요렇게 넘어가가지고 A, B가 한꺼번에 구해질 수 있다. 이런 아이템 이렇게 할만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페스티벌이네요. 자, 뭐 82, 84, 85 이런 것들은 문제를 차분하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천천히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풀어줘도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틀리게 돼요. 왜냐하면 도형이 같은 케이스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안 나오죠. 맨날 바뀝니다. 나는 그 바뀌는 도형까지도 싹 다 암기해서 유형별로 외우겠다 라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힘들다고. 그러니까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그래프의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랑 알아낼 수 있어?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어요. A는 몇 콤마면? 마이너스 3,0, B는 3,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 A, B의 길이가 6이구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윗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 점이 막 움직일 거야. 뭐를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놔야 돼? 미지수로 놔야 돼. 미지수 원하는 거 뭐 있어? A, 콤마 9-A제곱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야, 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라고 하지 뭐. 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Q라 그러면 Q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져? 여러분 이게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PQ도 당연히 좌우 대칭일 겁니다.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여서 이 가로의 길이는 2A, 높이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2A 플러스 6 곱하기 높이 한 개 사다리꼴 넓이가 될 거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들 A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0부터 3까지 사이에서 A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식을 이제 또 그래프를 그리고 해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식을 푸는 거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 이제 84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위에 반구를 올려놓은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요. 그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제 원뿔의 부피 구해가지고 틀리거나 별 그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천천히 봅시다. 자,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반구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는 건 결국에 얘네들이 반지름 R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높이를 쓱 해서 그리면 여기에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6-R 아닐까요?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6으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원뿔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원뿔의 부피. 여러분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나?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굿잡. 자,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r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입니다. 6을 넘어가면 높이가 음수가 돼요. 뭐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닌 이상 높이가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걸 보시면 3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r세제곱 플러스 6r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최대일 때가 과연 언제가 되는가를 보시면 요 안쪽을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딱 좋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r 제곱 12r 될 거고 r은 0이거나 4일 때가 될 겁니다. 자, r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요 범위이기 때문에 0은 안 될 거고요. 그죠? 따라서 r이 4일 때 최대가 되겠거니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r이 0이고 여기가 r이 4고요. 여기가 r이 6이라면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연하게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r이 4일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 파이에 저거 뭐야? 마이너스 64 플러스 16 곱하기 여기면 96인가? 이 원뿔의 부피를 먼저 구하고요. 윗대가리에 있는 반원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반구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구의 부피 뭐죠? 3분의 4 그렇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절반이니까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해가지고 이런 거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원뿔의 부피랑 뭐 이런 것만 잘 구하시면 돼요. 여기 해만한 것 같아? 원래 풀었군요. 진이야, 이거 풀었니? 풀어야 듣겠니? 여러분 이제 가을인데 저렇게 비가 장마처럼 처음부터 빠졌네. 지금 가을. 입추가 지나지 않았나? 아닌가? 다 개소리인가? 8월이면 개 여름인가? 자, 이번에도 봅시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상 문제고 지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종이접기 해보셨습니까? 이걸로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무슨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더 쉬워요. 봐봐. 이 상자를 야 해서 접어서 우리가 입체로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너네들 심심하니까 보여주려고요. 야 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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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입체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밑면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지? 근데 여기의 길이는 이 상자의 높이가 될 건데 얘네들을 접어가지고 붙였을 때 여기의 길이가 높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하? 그죠? 그냥 이 높이를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몇으로 표현하면 높이가 될까요? 높이는 뭐야? x로 표현하면 3분의 루트 3x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그림을 쫙 나누면 여기 30도, 여기 60도 이렇게 돼서 2대1 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는 루트 3분의 1 x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여서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12-2x 이렇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2-2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높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이제 저기 루트 3분의 1x인가? 그럼 이 삼각 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됐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기둥이니까. 그죠? 자,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 변의 길이가 12-2x인 정삼각형의 넓이에요. 어떻게 하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한 게 이제 밑면의 넓이가 될 거고요. 높이가 루트 3분의 1 x가 되어서 이게 어차피 날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분의 1에 144 마이너스 48 x의 제곱 플러스 아이씨 이런 거죠? 몇? 그냥 하자. 4x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인가? 됐네? 자, 그래서 이거 4로 하나를 묶어내면 4로 나누면 몇이야? 36x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x의 범위인데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과 이쪽 양쪽에 x가 존재하기 때문에 x가 6이 넘어가면 겹쳐요. 그래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박스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가 되는 값은 최소가 되는 값이든 뭐 어찌됐든 극대 혹은 극소값이 이 안에 낑겨 있을 거기 때문에 미분에서 0이 되는 값 중에서 저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단순 스킬, 단순 노동에 해당해요.
똑같은 계산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똑같은 그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오케이? 자, 이제. 자, 그럼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함수의 방정식의 활용 이런 얘기예요. 방정식의 활용 이래가지고 이제 한글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냥 함수를 방정식에 적용을 해서 무언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걸 무지하게 많이 배웠죠? 극한 배웠고, 연속 배웠고, 미분 배웠고, 증가, 감소하는 포메이션이 왜 일어나는지, 극대와 극소값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 알게 되었고, 최대 최소를 범위가 주어지면 100%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지? 근데 그거랑 방정식이랑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뭐 다 n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해서 배우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이로는 이제 3차랑 4차 다항식을 배우고 있었어. 3차, 4차 함수를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3차 함수의 방정식의 활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랑 방정식이랑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면 수3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2차 함수, 2차일 때야.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다는 거야? 근이 어때?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따위 모양이 되었대. 그럼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근이 없다입니다. 허근을 가진다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간 겁니다. 왜 근이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여러분들? X축과 만나는 실제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0이라고 하는 건 Y는 0이라고 대신 쓰고 등호는 교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와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다고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야. 이해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대. 그럼 fx는 0의 근은 어떻게 돼? 중근을 가질 거라고. d가 0이라고. 이거를 수상에서 배웠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fx는 0이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y는 fx와 y는 0의
교점에 x 좌표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방정식의 원론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지,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인데 함수가 왕자. 함수에 대한 판단이 되면 방정식도 그대로 풀 수가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나는 3차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볼 거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fx가 이제 3차식이 주어지겠지? 그럼 2차식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3차식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3차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가지가 존재하죠? 6가지가 존재합니다. 다 그려볼게요. 얍, 얍, 샵, 얍, 얍, 샵.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든 개형입니다. y는 fx의 개형이고요. 얘는 0보다 클 때 a가,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 3개씩 개형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f'x는 0에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클 때고 f'x는 0에 판별식이 0일 때고요. f'x는 0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f'x를 판별식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3차인데 미분하면 2차가 되었기 때문에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은 전부 다 우리가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판별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x좌표를 구할 때 얘가 근을 몇 개 가지고 몇 개 가지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2차 방정식처럼 3차 방정식도 여러분 근해 공식이 있을까요? 근해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존나 복잡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절대 쓰지 않아요. 써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인수분해가 100% 돼야 풀립니다. 더군다나 얘가 근해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판별식이 나온 이유가 뭐지? 근해 공식을 쓰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고 이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갈 건데 루트 안쪽에 있는 애 새끼가 음수면 실수가 될 수가 없고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힘을 잃고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근이 실수로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할을 못하니까 중근이다.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나면 두 개가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래서 판별이 된 거예요. 근데 3차 함수에 근해 공식이 있을 만도 없고요. 이런 루트라고 하는 값이 뭔가가 될 때 판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 3차 함수는 판별식을 우리가 외워서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직접 구해서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우선 갑시다. 자, 내가 이 보라색으로 x축을 여기다가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을 가지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3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졌선 x축의 위치가 요 따위로 됐단 이거 어떤 근을 가질까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이 오늘 뭐 여러분들 4시간을 주장창할 건데 끽해봤자 우리가 3차 함수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랑 뭐 속도 가속도만 하면 되니까 오늘 시간 널널하니 머리나 써봅시다, 여러분.
졸고 집중 못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완벽히 이해가 되면 역으로 수하, 수원, 수상까지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 혹시 나 이번 생은 망했다 싶어서 정시로 올인해야지 하면 여기만 잘 이해가 돼도 역으로 수원, 수하, 수상이 잘 될 수 있다고. 자, x축이 이렇게 그려졌어. 이 3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근을 가질까?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겠죠. 여러분 3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3개의 근을 가져요.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n개의 근을 가집니다. 근데 좌표 평면 위에서 실제로 교점이 생기는 애를 실근이라고 부르고 교점이 아닌데 근인 척하는 새끼들을 우리가 허근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졌어. 이거 어떤 근을 가질까요? 1번, 자 이거 2번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을 가질까요? 실근 하나랑 중근을 가질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x축이 걸쳤어. 무슨 근을 가질까? 서다세실을 가질 겁니다. 그죠? 자, 4번이에요. 어떤 근? 중근이랑 실근 하나. 5번이에요. 실근 하나랑 허근 2개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살펴본 다음에 근에 대한 판단을 실근 하나랑 허근 2개를 가집니다. 혹은 실근 하나랑 중근 하나를 가지는데요. 중근이 또 다른 실근보다 조금 더 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연 이렇게 일일이 계속 하면 혼나 빡치잖아. 그 사람들이 규칙성을 발견을 해내서 이 5가지의 케이스를 조금 정리를 해놨어. 응?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x축 위치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한실근과 허근 2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있어. 몇 번이야? 5번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1번과 5번을 묶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1번을 보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디요? 이렇게 그리는 게 1번. 이렇게 그리는 게 5번입니다, 여러분. 자, 1번은 이 그래프의 특징을 뭐라고 보시면 좋을까요? 자, 내가 출제자야. 출제자가 어떤 걸 원해서 물어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3차 함수를 미분해서 극대 극소와 증가 감소 이런 거를 위주로 봤단 말이야. 근데 1번 그래프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실근과 허근 2개를 가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 (1번) 그래프의 특징은 여러분 극대값도 양수, 극소값도 양수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게 3차 함수고 4차 함수고 여러분들 미분해가지고 지랄 발광하고 막 증가 감소를 지랄하고 막 발광했던 게 다 극대값, 극소값 알아내기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판단할 때도 앞으로 극대극소로 판단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요런 근을 가지고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알려줬으니까 두 번째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5번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겨? 그렇지. 극대값도 음수고 극소값도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인지 이런 케이스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어떨 때 몰라질까? 라고 물으신다면 3차 함수가 온전히 다 주어지지 않고 중간에 미지수가 낑겨져 있으면 아씨 막 극도값이 어딘지 극소값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구할 거야. 근데 그 새끼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져야만 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가 뭔지를 몰라? 그럼 얘네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아이씨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둘 곱하면 0보다 크고요. 이런 케이스도 둘 곱하면 0보다 큰 케이스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극대 극소 구한 다음에 곱하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풀면 뭔가 이제 너네가 답을 구하거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다 이거야. 이해돼? 진짜 이거 한 번 이상 들은 애들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히 잘 안 해줍니다. 처음 듣는 애들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나는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좀 알아라고 해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번과 5번을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했잖아. 뭐랑 묶어서 설명을 할까 또? 2번과 4번을 묶어서 설명을 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2번과 4번을 한번 묶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번과 4번은 둘 다 어떠한 근 상태인 거야? 한 실근과 그렇지. 다른 중근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케이스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4번 케이스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답을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2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극대값이 0보다 크고 극소값이 0이거든. 그렇지 극소값이 0입니다. 두 번째 아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극대값이 0이고 극소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함수가 온전히 숫자로 다 주어지면 이거 판단 못하면 나가 뒤져야 되거든. 그지? 미분해서 증가함수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극대값 극소값 찍었는데 이걸 몰라? 그러면 거의 뭐 전응한 수준일 거란 말이야. 근데 식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서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도 판단이 안 되거나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딘지를 모르는 케이스에서 이렇게 한 실근과 또 다른 중근 하나를 가지려면 미지수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얘네들이 또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하나의 식으로 겹쳐집니다. 어떻게 될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 되면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가 될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3번이 가장 중요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x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극대가 양수고요. 극소값이 음수인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결론적으로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판단이 안 되거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못 구할 때 얘가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판별식 D도 0보다 클 때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가 2차 함수에서 근이 분리가 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개수로부터 바로 나오는 식은 아니더라도 극대 극소에 곱했을 때의 부호를 가지고 어떠한 근을 가지는지 판별을 해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극대극소를 둘 다 가지는 케이스에서 얘가 A가 음수여서 뒤집혀 있다 하더라도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근이 판별이 됩니다. 그지요? 왜냐면 X축의 위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극대극소 둘 다 음수니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이렇게 되면 극대극소 전부 다 양수니까 첫 번째 케이스고, 이렇게 되면 극대값이 0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되면 극소값이 0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되면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될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고요. 알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은 약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누군가 학구열에 불타서 지적 호기심이 충만할까봐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자,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근은 어떤 근을 가질까요? 실근 하나 혹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야! 여기가 여러분들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상황에 여기 딱 고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는 여러분 어떤 근을 가질까요? 삼중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는 두 허근과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엿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야? 한 실근과 두 허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5번 1번과 여기에 있는 1번, 여기에 있는 3번과 여기에 있는 무한히 많은 족같은 애새끼들이 전부 다 뭐야?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그 값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며 다 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한 실근과 두 허근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미분했을 때 극대값, 극소값 둘 다 가진다는 건 정보가 주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인수분해가 100% 된 이런 식의 케이스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는 너무 많은 케이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성이 없고요. 독특한 케이스에서 물음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다음 여러분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함수와 관계가 되자니요? 그러면 부등식도 여러분들 내가 아까 잠깐 스쳐가면서 얘기했다시피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하나다입니다. 하나야. 그러면 함수가 방정식과 관계식이 있다면
당연히 부등식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 아까 또 했던 걸 그대로 보시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쪽을 y는 0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이쪽을 y는 fx라고 해석을 해버린 다음에 이 등호를 빼고 여기다가 부등호를 집어넣으면서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거나 같냐 이쪽이 크거나 같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x축과 그래프 중 요 케이스에서는 오른쪽 그래프가 위에 그려진 이고요. 요런 부등식이 있으면 왼쪽 그래프가 위에 그려진 이라는 의미고요. 이러한 애새끼가 주어졌다면 오른쪽 그래프가 위에 그려지지만 같은 점도 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을 그래프의 위아래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지. 자, 그래서 한 예시를 들어서 야! 이거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자, 여기 띵 해가지고 y는 g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등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fx가 gx보다 클 때 근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 근이 몇입니까? 뭡니까? 아이고야, 화상 이 전체 인원 중에 절반이 자네. 이거의 근 뭐야? 모든 실수. 모든 실수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위에 존재하는 영역이 가능한 x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지금 모든 영역에서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해돼? 자, 또 으이차 fx 이 앞 gx 그리고 여기를 이제 봤더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라고 하는 둘의 교점을 가졌다 라고 했을 때 fx보다 gx보다 작다의 근을 보자. 어디야?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 fx의 그래프의 영역이 gx보다 밑에 그려져 있을 때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부등식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해서 그래프를 비교를 하시던 이렇게 해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풀어보면 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등식은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정식처럼 저렇게 판별식처럼 이럴 때 어떤 근을 가져 라는 그런 확정적인 내용이 2차 함수 때부터 없어. 당연히 2차 함수에도 없는데 3, 4차도 없습니다. 비스크리무리한 내용조차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좀 뭔가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겠지만 3차 부등식이 아마 근의 분리랑 엮여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부등식이 근의 분리랑 엮이면 조금 난이도가 있고 디테일하게 봐야 되면 족같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3차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관계를 봤어잉? 그러면 4차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관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죠. 4차 함수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3번 빠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책을 잠깐만 봐볼 텐가? 76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쓱 한번 보시면 4차 함수의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게, 야, 눈 씻고 찾아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 여러분들? 응? 똑같아서입니다. 원리가 똑같아. 극대극소의 범위를 가지고 해서 푸는 건 똑같아. 근이 어떻게 되는지. 막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극대는 0보다 크고 막 극소는 2개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케이스가 존나 많아. 4차는. 3차는 그래도 6개의 케이스잖아. 4차는 맥시멈 해봤자 이게 맥시멈 하면 16개인가? 14개의 케이스거든. 그거를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막 해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도 너무 많다. 그래서 4차는 그때 문제가 나오면 너네가 원리를 파악하여 스스로 극복을 가능하게끔 하지만 정리해서 내용으로는 안 가르쳐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4차 문제가 문제에 안 나오느냐?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때 판단을 니네가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여러분들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어디에 그리면 돼? 여기에 그릴 때가 있어요. 또 있나? 저 밑에. 그렇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극대극소 곱한 게 0이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와씨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때문에 안 돼. 여기에 그려져 있을 때 극소값 곱하면 0이잖아. 근데 이때는 1개의 실근과 3개의 허근이기 때문에 이 3가지의 케이스가 한 번에 안 묶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극대값을 찾아서 얘를 0 집어넣으면 0, 극소값 2개 중에 더 큰 새끼를 넣으면 0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많이 나눠야 되고 케이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물어봐도 이런 3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2개는 제외하고 1가지만 물어보거나 아무튼 너네한테 그 개고생은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채를 쳐서 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원리는 이거다. 극대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근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내실근일 거고 요렇게 있으면 두 서로 다른 실근과 두 서로 다른 허근을 가질 거며 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실수 하나나 허근 3개 뭐 이따위도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4차는 딱히 없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하나씩 들어주면서 내가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약 4할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기진 나가서 세수 한번 딱 때리고 앞구르기로 나가. 아니 정신 차려. 이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미분의 마지막이고.